그러니까 네. 모조품일 가능성은 없는데 이게 역정보일 가능성도 좀 없어 보이는 게 뭐냐면 모조품이면 그냥 집에서 그냥 압수수색 당하지. 왜냐하면 이게 문제될 게 없거든요. 이게 100만 원 미치라면은 그러니까 모조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조품이었고 5월에 진술한 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술하고 또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걸 그렇죠. 맞다. 오빠 장모가 주워 가나? 그러니까 그게 안 맞고 일단 모조품이라고 해명한 저 부분 만일에 저게 진품이라면 그러면은 저 해명 자체 해명을 시킨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허위의 해명을 하게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모조품이면 이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고 진품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럼 그것도 고가고 그것도 비싼. 그것도 어디서 샀는지도 밝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밝힐 수 없으니까 해외에서 샀다고 하거든요. 예. 해외도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네, 있죠. 네.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이 모조품을 찾는데 훤히 드러나게 옷을 저렇게 입는다. 모조품인데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더구나 대통령 전문가들은 부인이- 딱 보면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기 때문에 가짜를 착용하면서 저렇게 훤히 드러나게 한다.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네. 법조 트리오 세 분 모셨습니다. 84래 판사 출신 김성훈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민변 출신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씨가 장신구했던 거 그걸로 보이는 걸 이렇게 보인다고 표현한 이유는 그걸 모조품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네, 있어서 네, 보이는 장신구를 압수수색 했나 봐요, 드디어. 근데 그 오빠 장모집이라잖아요. 네. 요 정도면 뭐 알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알고 들어간 거죠. 통상은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영상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오빠의 장모집까지 그러니까 네. 이건 뭐 알고 들어간 것 같은데. 발부를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잔뜩 나왔으니까. 네네. 그쪽에 뭔가 쌓여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든지 진술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역정보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역정보. 왜냐하면은 압수수색 들어올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조품을 거기다 잔뜩 갖다 놓은 거 아닐까? 일부러? 김건희 씨라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네네. 그런 작전을 구사하고도 남을 정도의 사람이라. 그래도 장모집까지. 그 정도 돼야 믿을 수 있어요. 네, 사유로서는 뭐 맞아 죽을 일인데 네. 어쨌건 와 그렇게까지 머리를 썼다고 하는 거는 그거 어려운 머리 아닌 것 예, 같아요. 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판사가 원래 장모집까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안 해주거든요. 근데 뭔가 있다는 제보가 있고 거기에 관한 소명이 됐으니까 이제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으니까. 네, 한 도장을 거겠죠. 찍어준 건데요. 역정보에 의한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가능성 없다.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나토가하고 막 이렇게 목걸이 차고 다녔을 때 제가 이제 민주당 그때 법률위원장이었는데 저거 신고 안 한 거다. 저 비싼 그랬죠. 거를. 그래서 저희가 막 고발도 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재산 신고 누락이기도 그래서 하고 첫 번째는 현지에서 예, 예. 빌린 것이다. 빌린 거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그러면 명품 협찬을 받았다는 말이냐? 네네. 6천만 원짜리 막 이런 거를 네. 다 합치면 1억이나 넘는 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을 했고 검찰이 그거를 무혐의를 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뭔가 답변서를 받았을 텐데 거기에 적혀진 게 있을 겁니다. 그 처음에 해명은 네네. 해명은 당연히 빌렸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김건희한테 물어봤겠죠. 예, 예. 어떻게 된 거냐? 예. 현지에서 그거 샀다 그래. 네. 빌렸다 그래. 빌렸다. 근데- 지인에게 빌렸다. 처음에는 현지에서 빌렸다 그랬고 그러니까 바로 아니 그러면 명품 협찬 받았던 얘기냐? 네. 그러니까 내 시간에서 바꿨어요. 네. 9점은 빌렸고 2점은 샀다. 그렇습니다. 소상공이라는 단어가 색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되게 웃겼고 500만 원 이하라는 거지. 어쨌건 김건희 측에서 그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 검찰의 수사에 그렇죠. 대해서. 저 둘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근데 그걸 또 바꾼다? 예. 근데 그거를 뭐 특검이든 법원이든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2번 바꿨는데 벌써. 예, 공식적으로 답변한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는 아니 모조품이면 저때 말했으면 간단히 해결됐죠. 그랬죠. 그러니까 네. 모조품일 가능성은 없는데 이게 역정보일 가능성도 좀 없어 보이는 게 뭐냐면 모조품이면 그냥 집에서 그냥 압수수색 당하지. 왜냐하면 이게 문제될 게 없거든요. 이게 100만 원 미치라면은 그러니까 모조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조품이었고 5월에 진술한 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술하고 또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걸 그렇죠. 맞다. 오빠 장모가 주워 가나? 그게 안 맞고 일단 모조품이라고 해명한 저 부분 만일에 저게 진품이라면 그러면은 저 해명 자체 해명을 시킨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허위의 해명을 하게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모조품이면 이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보고 진품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럼 그것도 고가고 그것도 비싼. 그것도 어디서 샀는지도 밝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밝힐 수 없으니까 해외에서 샀다고 하거든요. 예. 해외도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네, 있죠. 네.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이 모조품을 찾는데 훤히 드러나게 옷을 저렇게 입는다. 모조품인데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더구나 대통령 전문가들은 부인이- 딱 보면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기 때문에 가짜를 착용하면서 저렇게 훤히 드러나게 한다.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특검이 이제 곧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밝혀내겠지만 저는 장모, 그러니까 오빠의 장모집까지 그러니까 숨겨놨는데 거기까지 쳐들어올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덜컥 걸린 게 아닌가. 그 그리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 가족들은 지금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목걸이 그 장신구들을 숨겼다면 진짜라면 범죄 수익 은닉으로 모두 다 처벌 대상이죠. 진짜라면. 범죄 수익이야 뭐 여기저기 많이 숨겨놨을 테고 오빠의 장모도 의심해 봐야죠. 증거인멸 교사도 되지 않을까요? 증거인멸이 이제 이게 약간 되게- 친족 상돌의 부분이 있어서 교사는 되지 않을까요? 네, 교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일파만파 커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역정보를 흘려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김건희 조금. 주변은 전부 다 그 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믿을 수가 범죄로 없어요. 가능할 수 있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하는 해명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공공지구 그 관련해서도 오빠도 거짓말했잖아요. 네, 보고서 네, 풀리고 맞습니다. 네. 철저하게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못 풀리고 네. 장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잔고를 유지했으니까 300억대. 네,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때까지 했던 해명들도 믿을 게 뭐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네. 불과 몇 입만 개.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기는. 저희들 검사들 수사할 때 그 얘기하죠. 숨 쉬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조사합니다. 근데 바로 전형적인 그런 전형적으로 예. 검찰이 예. 더 황당하고 한심한 게 불과 1, 2개월 사이에 바뀔 진술을 믿고 무혐의 처리했다는 게 황당한 거죠. 그거야 뭐 사실 그 진짜 해체돼야 돼요. 믿어서 했나요? 너무 형편없어. 무혐의한 검사들도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정말. 아니 저러놓고도 자기네들이 계속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예. 자, 윤상현 의원은 이제 그 공천 개입 혐의인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거든요. 재보궐선거 때. 재보궐선거. 예. 김영선 전 의원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혐의인데 보니까. 근데 그 공천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역할이 뭐였냐 이거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 어떤 도장 찍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전화했다는 녹취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네. 김건희 씨하고 명태균 씨 전화한 내용도 그렇고. 네, 네. 이러면 이거는 못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못 빠져나가죠. 윤상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대구 수성구의 그 이인선 그 공천도 문제가 됐더라고요.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이 업무 방해,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로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윤상현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과 함께 네. 그 위력으로 혹은 이제 그 국민의힘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이렇게 의혹이 공범 가능하죠.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범 공범이죠, 내지는. 공범. 공범 내지는. 가능하죠. 근데 김건희 씨가 이럴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법률이 의율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가치 의율이 가능하죠. 공범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신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김건희도 가치 의율이 다 가능하죠. 근데 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처벌 받을 수 있고요. 요거 보면서 예전에 이제 그 울산 함영 사건 수사할 때 네.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이제 공천을 준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 하명 수사는 뭐냐면 그 당시 김기현. 청와대에서 네. 예, 청와대에서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네. 그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시장. 수사를 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혹인데. 예. 네네. 그러면서 송철호 시장한테 공천을 주려고 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몇 년 지나서 수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 자료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한 상태였는데 민주당에서도 뒤져보니까 그 공천 관련된 자료가 나왔어요. 회의 자료가. 그래서 그거를 재판부에 내서 그에 대한 무죄라든가 소명이 무혐의 됐구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아마 얘네들 다 없애고 뭐 이렇게 그랬을 텐데 그래도 어딘가에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라는 얘기죠. 제 말은 이제 그 윤석열 김건희의 녹취가 나온 만큼 네. 그리고 왔다 갔다 예. 그 명태균의 녹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의원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있고 네네. 강혜경 씨하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일련의 전체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입증이 된 게 아니냐 이거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증거로 거의 다 이게 증명력을 판단했을 때 이거는 공천 업무 방해가 된다. 빈틈이 거의 보겠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윤상현한테 전화를 상현이한테 상현한테 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전화를 했는지 여부라든가 그렇습니다. 또 전화해서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금 더 파악을 그대로 하는 게 윤석열 또 진짜 완벽하게 전화해. 꼬링 시킬 수 있는 그 무렵에 건데요. 통화한 기록만 나오면 되는 거죠. 뭐 정황은 다 만들어졌고. 그래서 공천 관련된 회의록이라든가 메모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진짜 100%. 근데 윤석열이 전화를 안 했는데 네.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만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김승현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공천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이렇게 공천이 됐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죠. 한 것으로 구성이 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상현이한테 한 네. 번 더 얘기할 게라고 했거든. 한 번 더. 네네네. 그 앞에 또 한 번 했나 봐요. 그 무렵에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관위원장이 된 거에 대해서 많이들 놀랐었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당내에서 입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관위원장이 된 배경부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고 여차저차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근까지 보면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의 어떤 복심처럼 계속 굴었잖아요. 최근에. 예, 최근까지도 보면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자, 또 한 가지. 김건희 씨가 특검에게 근데 요거는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뭐 재보궐선거 때 공천 개입도 그런데 지난 총선 때 공천 개입들도 좀 있죠.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도 그쪽을 왜 안 터냐 지금 총선 때. 특검이 너무 바쁜 거 아니냐. 자료로 하겠죠.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그 부분은 지금 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김상민 네. 그쪽만 하고 있는데 누구 털면 많이 나올 텐데 왜 안 털어 막 이런 국민의힘 네. 전 의원들이 다 제보를 해줘야 돼요. 얘기들을 네. 많이 특검에 하던데. 제보하겠지 자기들이. 자기 경쟁자들을 날려달라고. 그래서 어쨌건 국힘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공천 관련된 서류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 아니 근데 그 국힘 공천은 이 사건도 이 사건이지만 국힘 공천 혹은 경선 소위 이제 후보자를 뽑고 선발하는 그 과정 전체가 자기들도 이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제 홍준표 전 시장이 그랬잖아요. 나 이만희 만났는데 이만희 총재가 실제로 수십만 명 당원 가입시켰다고 나한테 말했다고 폭로했단 말이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의혹은 있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내가 이만희 만났어. 만났는데 그 양반이 수십만 명 당원 가입시켰다고 하더라. 10만 명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10만 명. 이만희가 네. 그렇게 해준 이유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줘서 두 번 막아줘서 그랬다. 그래서 고마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또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신천지 압수수색이 막았어요. 안 됐어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때 정말 이상했거든요. 이해가 안 네, 됐어요 네. 그때. 아니 그때 압수수색하면 모두가 다 박수 칠 텐데 네, 왜 맞습니다. 압수수색을 안 하지? 네. 진짜 이상했어요. 요즘에 그때. 지난번에 공천 못 받았던 전직 의원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때 어떤 의원을 통해서 10만 명 들어왔다. 그런 얘기도 해주고 누구를 털면은 공천 장난을 얼마 쳤는지 다 나오는데 왜 특검이 안 털고 있냐 막 이런 얘기가 저거는 털 시작해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하고 연결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 그때 그 추미애 장관이었던가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그 신천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네. 예, 지휘를 하셨어요. 근데 안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영상이 남아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진짜 이상했어요. 진짜 이상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맞아요. 그 지사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께서 그 과천에 신천지 네. 본부 가가지고 예, 이만희를 직접 그랬던 털었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예.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네. 당신은 또 그때 그래서 신천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해 원한이 좀 많이 생겼다라는 그렇죠. 네. 얘기가 있었고 실제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도 그래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얘기도 있었어요. 예. 있었죠. 그거는 이제 요 대선 말고 지난 대선 3년 전 대선에서 3년 대선에서. 그때 예. 이제 경선 과정 마지막 예. 경선 때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훅 치고 올라가지고 격차가 한 10% 이상 났었는데 이 표가 어디서 왔느냐 갑자기. 그래서 그 얘기 또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잠깐 그렇습니다. 나왔었죠.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 그게 세 보니까 10만 명 되는 것 같다. 10만 명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10만 명이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그때도 많았어요. 그때도. 그렇습니다.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그렇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그 10만 명 때문에 졌던 홍준표 시장이 내가 이만희한테 들었어 네네. 라고 처음으로 얘기했죠.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바가 있고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여론조사 조작과 그 어떻게 보면 가짜 당원 입당 이런 걸로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일교도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도 자기가 원하는 당대표 예. 선출하려고 그것도 가입시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다 그러니까요. 가짜 당원으로 당선되고 네네. 가짜 여론조사로 대통령 되고 가짜 조사로 그 나라를 운영해 왔다. 다 가짜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 그러니까 이번 대선 목걸이도 말고, 모조품이야.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후보가 바뀔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대통령 네, 후보가.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지금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런. 이 국민의힘이 상황이었죠. 네. 특검 요청할 이야기. 저는 맞습니다. 진짜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당주의를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행위이고 또 신천지 행사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한때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신천지를 연상시키는 당명을 또 맞아요. 제정하기도 했고 네. 그들의 연관관계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행사에 가서 축하도 하고 고개도 조아리고 이거는 밝혀야 홍준표 됩니다. 시장의 저 주장도 있지만 자기가 이만희 직접 만났다고 예, 하는 예. 그 신천지 간부들이 나중에 폭로한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있었어요. 간부들이 당원 가입 못했다. 기시받아서 네, 당원 네, 가입했다고 폭로한 것도 있고 맞아요. 이거는 조사를 한번 해야 돼요. 김건희 특검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김건희 특검은 수사하다가 인지한 것도 범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그렇습니다. 특검도 다 네. 관련 인지 가능한데요. 이건 김건희 특검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 저는 진짜 국민의힘 당원들이 분노해야 될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분노해야죠 이거는. 맞다. 그것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단 사입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정당에 잠식당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보수 확대하려고 개신교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보수 개신교들이 이단 보수 정당은 사이비들이? 정신 차리라고 막 네. 해야 될 일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신천지를 저렇게 직접 저 관련으로 수사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당신들 지금 공천이 아니라 공당의 경선 과정에 개입한 거네. 예. 불법이잖아요. 네. 예. 그 지금 신천지 간부 탈퇴해서 그런 증언했다고 하는 보도도 매년 이어지거든요. 저거. 아무튼 뭐 국민의힘도 당원 명부 관리하는 당직자가 있을 텐데 특정 시기에 우르르 뭐가 이게 당원이 그렇죠. 늘어났다면 뭐 그 사람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디 영향인지. 저희가 당원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 통일교하고 주고받은 문자 보면 알잖아요. 10,000명 늘리라 그러니까 이거 단기간에 확 늘리면 티 나는데 막 그러니까 새 그룹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권성동 현장에 벌써 오도 내려갔는데 권성동 아니에요? 뭐 이런 문자도 주고받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다 정치를 예. 사기꾼들이지 이게. 예, 국민의힘 윤석열, 김건희는 맞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진짜. 보다 보면. 공당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예. 근데 그런 당의 정치인들이 우리 당 지지자들 가리켜서 뭐 폄훼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개딸이라고 하고. 해딸이라고 하고 이거 진짜 황당한 노릇이거든요. 잠깐만요. 김건희 특검이 이준석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네요. 김건희 특검이 오늘 공천개입 7분 전에. 관련해서 7분 전에 공천계획 관련돼서겠네요. 명태균 씨
예, 예. 뭐 여론조사나 광발이나 그러니까 어제인가요?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에 뭐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한 정황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네. 당대표였을 때지. 네, 당대표였을 때. 그래서 자기는 없다 아마 그러겠지. 그 이준석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 당시 공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내일 윤석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도 됩니다. 아무튼 뭐 이 수사들이. 국민의힘은 이래저래 위원정당 냄새가 풀풀 나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준석이 자기 PC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공항에서 기자들 앞에서. 근데 그 뒤로 압수수색이나 이거 안 당했거든요. 지금 압수수색 했으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본인 관련된 건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뭐 100%다 털리겠네요. 클라우드 비번을 안 알려줄 것 같긴 네. 한데. 예. 자, 그리고 이거 김건희 씨가 특검한테 나를 부를 거면 혐의별 하루에 하나씩 부르고 그다음에 한 번 부르고 나서는 4일 정도 휴일을 보장해주고 오후 6시 전엔 다 끝내야 돼. 이거 후수 로테이션 돌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한 번 등판하면은 세 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야구에서요. 그 6시 퇴근 네. 그 주장하는 거 이것은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은 저기 그 조사를 하면 조사 확인하는 데만 해도 서너 시간 걸리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점심 때 끝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조사를 점심 때 끝내고 나머지 확인하겠다는 거 매일 뭐 그렇게 그럼 뭐 얼마나 조사를 받을 건지 한두 달 조사를 매일 와서 등교해가지고 조사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한 4일 퇴근하고 쉬고 예, 일주일에 하나 하고 4일 네. 쉬고 내 생각에는 병원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번 등판하면 6이닝만 던지게 해주고 그러니까 건강 이슈를 일주일 간격으로 부각시켜서 등판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영장을 지금 막는 게 최대 목표예요. 김건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을 막기 위해서 건강 이슈 계속 최대한 부각시키는데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특검이 거부했다.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래서 마치 굉장히 위법하고 부당한 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그런 건데 특검이 전혀 수용할 리가 없죠.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은 진짜 16개 혐의 하나하나가 정말 특검 하나가 해도 맞아요. 할 만한 주옥 방대한 같습니다. 양이지 않습니까? 요새 보니까 그 IMS 모빌리티가 이제 184억이 문제가 됐다가 김혜성 씨. 처음에는 300억이 목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몰. 처음에 몰, 예. 어. 그 오아시스라든가 김혜성 쪽을 통해서 네. 300억을 모으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이거 부실한 기업이고 찜찜하니까 잘 안 모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로 네. 어떻게 하려고 180억 그러다가 정도. 나중에 한국증권금융이 50억을 갖다가 넣겠다 그래서 200억으로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그게 184억이었고 근데 또 예컨대 효성 같은 데는 후순위로 들어가고 네. 나중에 돈 돌려받을 때 그렇게 자기의 손해가 날 짓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 대기업인데. 예 대기업인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투자자들은 사실 만나주지도 않는데도 그렇죠.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리스크 팀이 이거 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3번이나 부결된 거를 강행시킨 그 이유가 힘이 또 있겠죠. 예, 누가 어디서 한 거냐 이 하나 자체가 사실 예전에 박근혜 그때 미르재단 맞아요. 그거보다도 더 이 한 건으로 박근혜 예. 20년 징역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이 건으로 거의 20년 예, 한 건데 비슷한 구도인데. 지금 이 IMS는 그 16개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얼마나 저렇게 많아. 3, 4일 만에 등판해서 받겠다고 하면 도대체 수사를 1년, 2년을 받겠다고 제정신이 하는 아니에요 아직도. 말이 안 되는 예, 아직도 지금 현실 감각이 없어요. 예, 그 예. IMS 그렇습니다. 모빌리티에 투자한 회사들이 다 기업의 현안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더군요. 이것은 뇌물로 구성이 김건희까지 올라가고 윤석열까지 뇌물로 구성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 현안에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 제3자 뇌물죄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딱? 제3자 뇌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김예성과 김건희의 관계가 아. 경제 공동체라면 그렇죠. 제3자 뇌물로 갈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현안과 아까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K스포츠, 미르재단하고 굉장히 유사한 맞아요. 구도로 갈 수가 있다. 이것은 예전에 이제 코바나 콘텐츠 관련돼서 후원했던 기업들도 다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수사 대상이거나 예. 수사 중이거나 이거 하나만 해도 박근혜 때- 특검 사이즈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걱정인 거예요. 총선도 수사해야 되는데 총선 수사도 못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저희가 그래서 여론조사 해봤거든요. 예. 김건희 특검 연장 혹은 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70몇 %가 찬성입니다. 여론조사 해봤더니 네네. 예, 계속 특검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김건희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모든 문제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평생 쌓아놓은 죄가 다 나오는 평생 이제 거예요. 쌓아놓은 부분들이 네. 그 다 터져 나와서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다 해야죠. 다 해야죠. 다 해야죠. 이거 몇 년이 걸려도 다 해야 네, 될 다 것 해야 같고. 됩니다. 네, 김건희 하나 씨 지금 머리 굴리는 거는 근데 이제 아마 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 그거거든요. 검사 또 유력 검사의 개입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겠다. 전 말이 안 돼요. 수사권 계속 가지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해야죠. 사건을 보면은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가 그러니까 나와요. 검찰 개혁 해야 검사들이 된다는 이유가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을 가지고 김건희의 봐주기 수사를 어떻게 해왔는지가 쭉 그걸 들여다보면 이 검사들의 수사권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잖아요. 검사들이 그렇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저 많은 죄를 졌는데 한 번도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잖아요. 저 네. 많은 죄를 졌는데 수사를 안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저 많은 죄를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남편이 윤석열이어서 그래요. 검사가. 그거 그렇잖아요. 다 덮어줬죠. 다 무혐의로. 덮어주고 네. 기업 편이 다 봐주고 저 기업 수사 가족의 봐주고. 범죄 일대기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구조 그 속에서 저게 가능했다. 김건희 봐주기가 가능했고 김건희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 그것이 검찰 개혁의 가장 정말 선명한 증거인 거죠. 16개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16개만 해도 빡빡한데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 주가 조작은 2010년도 일이고 코바나 콘텐츠 기업 협찬은 2013년도.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동안 검찰에 의해서 가려지거나 덮어지거나 공흥지구도 그런 사안들입니다.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그 특혜 의혹도 10년이 넘었거든요. 예, 그냥 네. 영원히 묻힐 뻔한 건들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게다가 또 하나의 하나하나. 특징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저런 거는 인수위 때예요. 취임도 하기 전이에요.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나오거든요. 네, 국토부 그러면 그 관계자들.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대통령 대기만 그렇죠. 해봐라. 네, 아이고. 목걸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4월달, 6월달이니까요. 취임하자마자 목걸이 차고 다녔으니까요. 그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범죄들이 있어요. 예. 네, 계속 그러니까 연장선을 이들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이제 무엇을 해먹을지 리스트도 나름대로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쉬운 게 지금 보시는 1번과 2번 있잖아요. 네. 저것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어도 윤석열 김건희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대통령이 될 그렇죠. 리가 없다고요. 근데 1번, 2번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이거를 무혐의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도이치모터스는 수사 자체도 안 했고 제대로 안 했고.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만 기능했으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도 않았던 겁니다. 맞아요. 3번부터는 없었을 가능성. 그래서 3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보면은 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포럼의 전신이 만들어지고 맞습니다. 한 달 후에. 네, 네. 근데 취임하고 나서 한 달 후에 포럼이 만들어질 정도면은 그 전부터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 저거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대선 때 한창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했고 그러니까요. 국제적으로 당선되고 한 달 후에 네. 공대위라는 걸 만들어요. 국제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 큰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저거 이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주가 있었던 조작의 거예요. 소재다. 다른 시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한 달 만에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때도 그 얘기 있었어요. 그 당시 대선 때도 뭐냐면 이제 재건 사업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어떻게 이제 얘기를 잘 해나갈 것이냐, 우크라이나 이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쟁점 중에 하나였긴 했는데 그걸 완전히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익적 관점이 아니라 주가 조작범들이 그 패밀리들이 이거는 예. 우리가 해먹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저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으로 뭐 수십억 먹으려고 우크라이나라든가 그거 했다라고는 보여지질 않고요. 너무 사이즈가 작죠. 사이즈가 작습니다. 예. 대통령이 됐는데. 예. 도이치 모터스 때 얘기고 수십억은. 예. 그러니까 저는 ODA를 통해서 예. 우크라이나에도 1,400억 무상으로 줬고 캄보디아에도 2,000억 이상 증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돈 빼먹는 게
제가 이제 캄보디아 쪽 물어보니까 그렇게 쉽다 그러네요. 그렇게 쉽다. 캄보디아는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웃돈을 얹어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ODA 그 돈 갖고 뭘 했는지를 우리 기재부라든가 그 검증을 못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평검사일 때도 수십억 했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로. 예, 예. 도이치모터스로. 삼부토건 뭐 수십억 수백억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했던 것 같진 않다.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사이즈가 예, 예. 혼자 먹어야죠. 엄청나게 커졌겠죠. 네. 네. 주가 조작은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근데 ODA는 그거를 혼자 먹어야죠.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부터 기획했다는 게 이 사람들은 범죄 집단이에요. 그렇습니다. 범죄 가족이에요. 범죄 아니 가족. 2023년도 ODA 예산 짤 때 2024년도 예산 짤 때 그렇게 ODA 막 만들어서 집어넣으라고 기재부가 압박을 받았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범단으로 적용 안 아니, 됩니까? 그 제가 범죄 단체 조직도를 그리면 아, 그 말씀하셨어요. 제일 위에 김건희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밑에 듭니다. 윤석열. 그렇습니다. 예. 실행단에서 맞아요. 범단으로 이거 적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네, 네, 네. 범죄단체 보면 이게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래전부터 기획했고 그리고 범죄단체처럼 움직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형량은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범죄 단체 국고 손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빼먹는 전부 거로 하면 예, 무기 이상이죠. 다 무기 예, 이상이라 예, 무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범단으로 네. 우율하나 이걸로 우율하나 네. 형량은 다 그러니까 무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 김건희가 왜 국정원장하고 통화를 하고 왜 이러냐고 도대체. 왜 비아폰을 썼냐고. 왜 비아폰을 쓰고. 나 진짜. 이 수사를 아유, 수사를 다 진짜.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걸려도 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